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기흥아카데미 역사문화탐방 기초 5주차 1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재를 알면 역사가 보인다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지에 보이시는 곳 어디신지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자, 병산서원입니다. 안동에 있는. 자, 우리나라 서원 건축의 백미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통상 이런 건물만 보면은 그냥 뭐 오래되고 고즈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건축물에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로 역사적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숨어있는 복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남편의 지위와 동격인 여인들의 풍계입니다. 자, 우리 여성들의 인권은 항상 지금도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지위를 가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라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신라 때는 보시면요.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처럼 여인들이 왕위에 오른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과연 여인들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신라 때만 해도 그 당시 신라 때는 이제 성골이라는 그 혈통, 지위가 가장 중요시 되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혈통 때문에 여인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거지, 그 당시 여인들의 인권이 높아서 그렇게 왕위에 오르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나 조선 때는 여인들은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떻게 살았을까? 자, 오늘은 대표적으로 조선시대를 한번 예를 들 건데, 자,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는 남편의 지위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즉, 남편의 지위하고 여인들의 지위는 동격입니다. 이 동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지위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힘이 공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품계에 따른 신분의 구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관리도 그렇고 종친도 그렇고 후궁도 그렇고 궁녀도 그렇고 다 품계가 있어요. 품계가 없는 벼슬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품계가 없는 그 신분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있었던 그 품계는 곧 남편의 지위하고 여성의 지위가 동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그 정일품에 영의정이 있어요. 영의정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부인의 품계는 정일품, 종일품의 정경부인이에요. 그 정경부인이라는 호칭이 붙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가서 이제 어떤 여인이 나는 정경부인이다 그러면 그 남편은 당연히 정일품이나 종일품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지위가 이제 영의정이다, 정일품, 종일품이다 그러면 반대로 여인들도 정경부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인들의 품계를 규정하는 건요, 크게 내명부냐 외명부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이제 바깥 외자하고 안쪽 그러니까 즉 궁궐을 기준으로 궁궐 안의 품계하고 궁궐 밖의 그 품계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명부 품계는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게 그 궁궐 안에 있다고 다 왕의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궁이나 이런 후궁하고 상궁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가 정오품까지는 상궁이라고 하는데 그 상궁 그 바로 밑에 그 품계까지, 상궁부터 종구품의 그 품계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궁관이라고 해서 궁녀예요, 궁녀. 지금으로 치면 직업궁녀인 거예요. 근데 정일품부터 종사품까지는 후궁이라고 해서요, 이제 왕의 승은을 읽거나 간택을 하거나 해서 특별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왕의 승은을 읽거나 이분 다시 할게요. 왕의 승은을 읽거나 이제 간택을 하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왕의 여인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구분하면 좋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품계 구분을 제가 좀 이렇게 해봤어요. 자, 내명부의 수장은 왕비입니다. 왕비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내간하고 군간으로 나뉩니다. 근데 내간에서 보시면은 정일품부터 종사품까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비인이, 소인이, 수건이니 이런 그 호칭이 막 나오거든요. 자, 이분들은 왕의 여인, 후궁인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대개 왕의 승은을 입었거나 이제 간택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간택해서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군관이 있거든요. 군관이 있는데 정오품부터 종구품, 그러니까 상궁부터 그 종구품까지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직업궁녀라고 해서 그 당시 직업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관하고 내관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진 속에 보시면 숙빈채 씨의 소령원입니다. 자, 숙빈채 씨는 누구냐면요, 영조의 어머니죠. 근데 영조의 어머니는요, 무술이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무술이는 아까 보시면 풍계를 보시면요, 무술이는 풍계가 없어요. 자, 풍계가 없을 만큼 그만큼 신분이 낮았던 인물인데, 자, 숙종의 승은을 입어서 이제 후궁의 지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빈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영조한테는 이게 신분상에 굉장한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영조가 이 시기가 아니라 좀 왕자들이 많았던 시기에 태어났으면요, 영조는 왕위에 못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명부 품계를 한번 구분해 보겠는데요. 자, 외명부 품계는 밖과대, 이제 그러니까 궁궐 바깥쪽에 있던 여인들의 품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자, 규정하는 건데, 크게 이제 종친부의 품계, 그리고 그 대신들, 관리들의 품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리들의 품계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통상 왕이 있죠, 왕이 있고, 왕의 자녀를 우리가 부르는 명칭을 보시면요, 뭐 대군이니 군인이 옹주니 공주니 이런 명칭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왕하고 왕비 소생으로 태어났으면요, 그 아들일 경우에는 대군이 되는 거고요, 딸이면은 공주예요. 반대로 왕인데 후궁 소생이면은 아들이면 군, 그리고 딸이면 옹주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자가 아들, 딸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세자가 만약에 딸을 낳았으면은 이 딸은 그 빈 소생일 경우에는 정이품의 군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후궁 소생이다 그러면은 정삼품의 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왕실 종친 부인들의 품계를 한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정일품부터 정유품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 왕 중에서 보시면요, 그 연산군이 있어요, 연산군. 근데 연산군이 있는데 이분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왕비였던 신씨도 이제 왕비의 지위니까 굉장히 높았던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연산군은 나중에 폐위가 됩니다. 자, 폐위가 된 다음에 이제 일반 대군의 지위로 격하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부인이었던 신씨도 격하가 되겠죠. 그때 신씨가 불렸던 명칭이 뭐냐? 거창군 부인 신씨 이렇게 불립니다. 보시면 군부인이죠. 여기 보시는 정일품의 군부인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광해군도 마찬가지예요. 광해군도 나중에 폐위가 된 다음에 대군의 지위로 격하가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제 광해군의 아내 그 부인의 명칭이 뭐냐면은 문성군 부인 유씨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 종친 부인들은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진 속에 보시면은 연산군과 거창군 군 부인 신씨의 묘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데, 만약에 폐위가 되지 않았다면은 무덤이 아마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외무부 품계는 이제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들이 이제 뭐 정일품이나 이제 정구품까지 이렇게 관리들의 품계가 정해지는데, 자, 그 품계의 부인들이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정일품부터 종일품까지는 정경부인으로 불린다. 자, 이제 그리고 뭐 정구품은 유인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자, 이 외명부 품계에서 우리가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자, 여기 보시면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율곡이이 선생의 묘입니다. 자, 율곡이이는 굉장한 그 조선시대 유학자죠. 유학자인데 그 부인이 어떻게 불리냐면 정경부인으로 불리거든요. 아, 정경부인으로 불렸다. 그러면은 이 정경부인의 의인의 남편인 율곡이이는 이제 정일품이나 종일품의 품계를 가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들의 품계는 그 당시에 남편들하고 동격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품계나 남편의 품계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의 지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들어드릴 게 희빈 장씨의 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호릉에 있는데,